여기 절망에 빠져 매일같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던 한 영국 소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손흥민 선수로부터 희망을 찾고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소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이제 막 16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제게는 천방지축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아들 프레디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저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축구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프레디는 지금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과거에 무척이나 힘겨운 일을 겪었답니다. 프레디는 어렸을 때부터 여느 남자아이들처럼 야외에서 뛰어놀거나 특히 공을 가지고 노는 놀이들을 좋아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축구를 가장 좋아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는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나라예요. 제가 살고 있는 런던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프로축구 구단이 있고 저의 아버지, 즉 프레디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축구라면 환장하는 분이셨기에 이러한 영향으로 프레디는 자연스럽게 외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하며 뛰어다닐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정말 좋아하던 활발한 남자아이였답니다. 프레디의 외할아버지는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갓 걸음마를 시작한 프레디를 등에 업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갈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프레디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공과 친했었고 특히나 축구에 흥미를 많이 느끼는 듯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초롱초롱한 눈으로 축구공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움켜쥔 채로 밖으로 축구를 하러 가자고 하는 에너지 넘치는 프레디를 키우는 건 무진장 힘이 들었답니다. 7살 때부터 10살이 되던 때까지 제 아들 프레디는 거의 매일같이 공원으로 축구를 하러 다녔고 다른 축구를 좋아하는 사내 아이들과 어울려 몸싸움까지 서슴지 않는 거친 축구를 하면서 정말 못 말리는 아들처럼 커왔는데요. 아무리 두꺼운 축구 양말이나 무릎 보호대를 입혀서 내보내도 얼마나 거칠게 뛰어다녔던지 프레디가 집에 들어올 때면 다리와 팔꿈치에는 온통 상처 투성이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또 프레디는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적부터 런던 연고 축구팀인 아스날 팀의 팬이었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아스날의 굉장한 열성 팬이었기 때문에 프레디가 어렸을 적부터 프레디와 아스날 홈구장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고 프레디에게 아스날 응원 문화와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레 프레디도 아스날의 팬이 되었고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볼 때나 축구 관련 게임을 할 때도 아스날을 응원하고 아스날 팀을 골라서 게임을 하곤 했죠. 그렇게 프레디는 축구를 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디의 학교 축제 행사가 열린다기에 프레디를 위해 축제 때 입을 옷 한 벌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 프레디에게 선물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렵게 고민해서 골라온 옷들을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무슨 이런 옷을 사온 것이냐며 투덜대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바깥에서 뛰어노는 것만 좋아하던 활발한 아이라서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온 깔끔한 상하의 세트를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선물해줬더니 누가 축제에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고 가냐며 말이에요. 저는 프레디가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옷을 사왔더니 예상과 달리 불평하는 프레디의 모습을 보며 적잖게 당황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번 공놀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던 프레디도 언제부턴가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였어요. 프레디가 학교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면 축구를 좋아하는 또래 여자아이들도 종종 운동장에서 구경을 하며 응원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저희 프레디를 따라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프레디도 그 여자아이에게 호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근래 들어 프레디가 바깥에 나갈 때 유독 거울을 쳐다보며 옷매무새며 머리며 한참을 만지다가 나갔었는데 그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죠. 프레디의 책상 서랍에서 그 여자아이와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하면서 요즘 이런 프레디의 상황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프레디의 나이도 어느덧 13살이었고 그저 축구에만 빠져 살던 철부지에서 이제 이성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는 사춘기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프레디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여전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프레디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평소에 순수하게 축구만을 즐겨하고 상처난 무릎에 밴드를 붙여달라고 부탁하던 상냥하던 프레디의 모습은 점점 사라졌고, 축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온 프레디와 저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이가 멀어져만 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프레디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에 몸이 많이 피곤했었는지 저도 모르게 낮잠에 빠져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어야 할 프레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길래 지금 어디니? 얼른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프레디에게 문자를 보내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프레디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TV를 틀어놓고 프레디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는 병원 응급센터에서 온 거였고 프레디가 많이 다쳤으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란 상태로 응급실로 급하게 뛰어가기 시작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프레디의 상태를 본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당한 것인지 프레디의 팔 한쪽은 완전히 쓸려 나가버려 중증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 마찰화상까지 동반되어 봉합수술과 함께 피부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었어요. 프레디는 눈물을 흘리며 다친 팔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프레디의 보호자인 저를 본 의사 선생님께서는 찰과상의 정도가 심해서 일단 급한 응급시술을 해놓은 상태이고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피부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아마 팔의 흉터는 크게 남을 것이라는 말을 하셨죠. 아들의 팔에 크게 생긴 상처를 보고 있자니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우선 그렇게 하자며 며칠 뒤 곧바로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레디는 그날도 바깥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하필 그날은 평소처럼 운동장이 아닌 아스팔트 바닥에서 친구들과 공을 가지고 놀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뛰어가면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게 되었는데 팔 한쪽이 아스팔트 바닥에 완전히 쓸려버려 이토록 큰 상처가 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프레디는 바깥으로 나가서 축구를 하러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원래 학교가 끝나고는 공원에서 늘 친구들과 놀고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모든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에서 혼자 축구 게임만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답답했던 저는 끊임없이 프레디와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프레디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디는 팔에 난 흉터가 너무 흉해서 학교에서 짓궂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흉터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계속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애도 이 흉터를 보고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며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로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이 너무 상했고 저 또한 프레디의 팔에 난 흉터를 어떻게든 치료해주고 싶어서 인근 병원에 방문해 프레디의 상태를 말하고 자문을 구했지만 그때마다 저를 대했던 영국의 의사들은 경미한 찰과상을 넘어 화상을 동반한 중증 찰과상 때문에 피부이식을 받은 후의 흉터 치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 또한 이런 상태에서 흉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재생 전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라는 말만을 해주었습니다. 여태 프레디의 피부이식 수술에만 해도 이미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여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어갔고 흉터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프레디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 프레디는 학교마저 가지 않으려고 했고 프레디의 웃는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프레디의 외할아버지, 즉 제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매일 프레디의 흉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저의 힘없는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식의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며 프레디의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평생 축구를 사랑해온 아버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축구 경기를 찾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나 축구 잡지도 항상 사서 읽고 소장할 정도로 축구에 진심이었던 분이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소니가 중요한 부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영국에 있는 병원을 두고
꼭 자신의 나라인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축구 잡지에서 소니의 인터뷰를 봤더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워낙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원정 치료도 많이 받으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프레디도 한국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도 확신에 찬 아버지의 제안 때문인지 저는 바로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고 프레디를 데리고 난생 처음 소니의 나라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는 말도 안 되는 웅장함과 인프라 수준의 프레디와 저는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모자는 영국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놓은 흉터 전문 치료병원으로 바로 직행했고 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병원은 서울의 빌딩 숲들 사이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호텔 내부로 착각할 정도의 현대적인 시설에 매우 당황했었어요. 한국어도 할 줄 몰라서 정확히 이곳이 병원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마침 엄청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던 간호사분이 저와 프레디를 반겨주었고 친절하고 편리하게 접수까지 진행해 주었죠. 20분 뒤 저희는 곧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간호사보다 더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프레디의 상태는 현재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사춘기 학생의 경우 특히 대인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을 해주시면서 영국에서 받은 피부이식은 흉터가 거의 그대로라며 한국에서 피부이식을 받게 되면 영국에서 받은 피부이식술과는 달리 한 땀 한 땀 채취하여 마치 씨앗을 심듯이 피부를 이식하기 때문에 이식과 생착이 수월하게 가능하고 시술 과정에서도 출혈이나 흉터가 거의 없는 시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프레디의 치료에 드는 총 비용은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또한 병원에서는 한국에서 단기 거주가 가능한 곳을 연계해서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선진화된 피부 치료 기술로 프레디가 반팔을 마음껏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프레디는 그 말을 듣자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 모자는 한국에서 머무르며 프레디의 흉터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프레디의 팔에 난 흉한 흉터는 정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었고 프레디의 얼굴에서 여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로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먼 곳에서 이까지 와서 고생이 많다며 팔 이외에 과거에 아이에게 생겼었던 무릎이나 다리에 난 작은 흉터들도 서비스로 간단히 치료를 해주었답니다. 프레디는 정말 다시 천진난만하던 어린 아이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했고 저 또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조언을 해주신 아버지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저희 모자는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프레디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여자애와는 다시 가까워져서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요즘 아주 신이 났어요. 또 프레디는 한국의 축구선수 소니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 한국에서 전문적인 흉터 치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소니가 뛰고 있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이 되었어요. 사실 프레디에게는 정말 큰 일을 해결해준 셈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아들의 큰 고민을 해결해준 한국의 의료기술에 정말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아스널의 팬인 프레디의 외할아버지는 하필이면 아스널과 가장 라이벌 관계인 토트넘의 팬이 집안에 생겼다며 처음에는 극구 말렸지만 프레디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 소니의 유니폼을 사주었더니 요즘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면서 행복해한답니다. 이건 전혀 촌스럽지도 않다며 여자친구 만날 때도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시리에 빠져 살다가 소니의 고향 한국에서 희망을 되찾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영국 소년 프레디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았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